안녕하십니까. 흐름을 넘게 이식하는 바로 그놈입니다. 오늘 제가 또 좋아하는 유통 이야기. 도대체 유통의 가격은 어떻게 매겨지는 건지, 산정하는 건지, 설정하는 건지, 유통의 가격 전략에 대해 가지고 한번 10분 동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가격은 가치예요, 그죠? 내가 그 상품을 이만한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항상 가치에 대해 가지고 돈을 지불한다고요. 그럼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우, 그 손해봤어. 아우, 쏘갔어. 라고 할 경우에는 내가 지불한 금액만큼의 가치를 얻지를 못한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친구하고 같이 술 한잔 했는데, 가성비가 되게 좋았습니다.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 차돌박이 고기에 관자를 얹어가지고 또 뭐 막 섞어가지고 해주는데, 와, 가격도 싼데, 맛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 집에 갈 때, 묵은밥 해가 집에 가서 줬더니, 우리 애들이 참 잘 먹더라고요. 저는 그만한 돈을 지불했는데, 그보다 더 높은 가치, 밸류를 얻었다 이거죠. 그럼 나는 또다시 그 집에 가서 그거를 시켜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건 항상 유통의 가격은 가치예요. 제조에서의 가격은 제조 원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품 원가 플러스 물류비 플러스 인건비 플러스 재고 비용 플러스 해서 제조에서 가격이 설정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유통에서 가격은 결국은 가치는 누가 느끼는 거죠? 소비자가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소비자가 그 가격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면 비용을 지불 안 할 거라 이거죠. 비용 지불 안 한다는 건 그만큼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유통에서는 고객한테 그만한 가치, 금액을 산정한다 이거죠. 이거는 얼마야 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저도 유통업체 꽤 근무를 이제 오랫동안 해봐가지고 알지만 이제 제조업체, 거래업체에서 와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판매가를 얼마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딱 하는데 근데 보통 그러면 유통에서는 이제 MD가 있지 않습니까? 이마트에서는 바이어 그러는데 이제 보통 이제 그 상품 구매, 상품 기획한 사람 유통에서는 이제 MD 머천다이저라고 표현하는데 MD들은 이 상품은 얼마에 납품해 주세요. 우리는 그럼 플러스 알파 우리의 마진 얼마에서 얼마 팔 겁니다라고 아예 MD들이 가격을 설정해 버립니다. 그렇다고 가지고 MD 지가 뭐 제조 원가를 알겠습니까? 뭘 그런데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고 이거는 결국은 가격이라는 건 경쟁사 대비 가격, 소비자가 인정할 수 있는 가격 대비 소비자의 증거 가격, 소비자의 인지 가격, 그걸 다 합쳐가지고 특히나 그중에서도 이제 경쟁사의 가격을 많이 그 기준을 잡죠, 그죠? 그 유사한 상품, 동일한 상품을 경쟁사에서는 얼마에 팔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의 가격보다는 더 다운시켜서 우리는 판매할 것이다. 그 판매가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어차피 유통에서는 이제 그 상품별로 써가지고 마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상품은 마진율 20%, 30%, 40% 마진율이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다고요. 그러면 판매가 빼기 마진율 빼기 하면 결국 거래처 제조업체에서 납품해 줘야 될 가격이에요. 그럼 제조업체에서는 항상 울상해지고 있죠. 그 가격에서는 납품하면 우리는 손해입니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소비자들은 그 상품이 얼마라고 스스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소비자인 저도 마찬가지로 딱 매장 가서 이거 왜 이렇게 비싸? 라고 할 때는 내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상품 정도면 이 정도 가격은 돼야지 왜 이렇게 비싸게 받지? 라고 하면 그 상품은 나는 선택 안 할 거라는 거죠. 그 가치란 부분은 결국 소비자가 매기는 것다. 즉, 가격은 우리가 내는 돈이고 가치는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내가 100원을 지불했다, 200원을 지불했다. 난 그만큼의 가치를 얻었느냐? 그러면 만족을 하는 거고, 그만큼 가치를 얻지 못했으면 나는 쏘갔어, 손해봤어, 라고 말을 하더라 이거죠. 참, 워렌 버핏, 참.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존경하는 사람이고 참 돈도 많이 벌고 싶은데 돈은 안 풀리지 않지만 참 어린 법이 대단한 것 같아요.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다 명언 같아요. 그죠? 유통에서는 모든 상품은 다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전제를 깝니다. 사실 맞는 것이고.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는 결국은 가격을 인하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가격을 언제 인하, 가격을 할인해야 되는지 이 타이밍 잡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언제 잡죠? 잘 안 팔릴 때? 판매가 부진했을 때 일반적으로 가격을 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소비자들이 그 상품에 대해서 메리트가 떨어지고 있는 그 시점이 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하했을 때는 10% 인하, 20% 인하가 아니고 30%, 40%, 50% 인하까지 크게 인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상품은 초기에 가격은 높게 설정합니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판매 추이를 봐가지고 가격을 인하 할 수밖에 없는 게 재고를 소진시켜야 되니까요. 그 유통기간 좀 음, 제가 가지고 저도 이제 홈쇼핑에 또 근무를 해봤습니까? 그죠?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가격, 방송 보면 나오죠. 그죠? 아, 이거 해외에서 직수입했다, 직수입했으니까 오늘 첫 방송이다. 상당히 이제 멘트 강연하죠. 그죠? 그럼 저는 항상 말합니다. 아유, 저 직매입해왔으면 해외에서 분명히 재고는 엄청 쌓여 있을 것이다. 저거 첫방, 일방에서는 절대 구매하지 말아라. 일방에서 구매했다가 이방삼방사방 막방, 마지막 방송. 막방 직전이나 막방에 구매하는 게 가격적인 메리트 또 주변에 있는 상품들, 구성 상품들을 더 좋은 혜택을 받고 구매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매입을 했다는 것은 재고가 있다는 겁니다. 재고했다는 것은 재고를 소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인하의 최적화 방법은 곡선을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매가 부진 꺾였다. 꺾이고 난 다음에 가격이 인하한다. 그때는 가격 인하 폭이 상당히 커야 된다. 크다는 건 결국은 이익을 더 낮출 수밖에 없는 거고 초기에 잡아놨던 초기에 딱 벌어두었던 이익을 마지막 가면 갈수록 깎아먹는 물론 똥똥 치면 플러스 알파가 되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익률이 전체 이익률은 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고객의 메리트가 조금씩 꺾이는지 이 곡선을 찾아서 그때 바로 10% 할인 들어가면 고객은 아직까지 그 상품에 대한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매할 확률도 높고 두 번째 기업은 이익을 보존할 수 있는 일거양득을 다 취할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나리오를 만든 거죠. 지금 현재 몇 월 며칠 날 지금 매출액은 얼마고 이익은 얼마고 재고는 얼마고 또 판매 수량은 일 얼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언제쯤 되면 여기에 매출이 꺾이고 있고 조금 매출 조금 이제 수량 곡선이 꺾여지고 있고 그러면 나는 이때 매출을 얼마 올리기 위해 가지고 가격을 얼마만큼 다운시키면 얼마의 매출이 올라가 있구나. 이 시나리오 베이스로 해가지고 짜두면 그거에 대해서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죠? 나는 이익을 좀 더 약화시키더라도 매출을 팍 늘려가지고 조기 재고 소진하겠다. 그러면 가격 할인에 인하의 폭을 좀 더 크게 가져가야 될 것이고 아니다 난 끝까지 이익을 좀 보존하려 할 경우에는 매출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익은 좀 더 올리는 그런 측면으로 하는 시나리오 1, 2, 3라는 것들을 이제 설정해가지고 들어가면 된다 이거죠. 업의 본질은 상품의 유통에서는요. 상품이라는 결국은 제품과 상품 틀린 겁니다. 그렇죠? 엄밀한 의미에서 제품은 그냥 제조 단계에서 만든 상품이 그냥 제품인 거예요. 상품은 판매하기 위한 거예요. 제조업체에서도 상품 제품이 있습니다. 제조업체라고 가지고 모든 상품을 본인들이 다 제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본인들이 제조한 건 제품인 거고 또 제조업체가 다른 업체에서 물건을 사와서 그거를 유통에 넘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체에서는 제품과 상품, 제상품이라고 이제 구분 짓거든요. 유통에서는 모든 게 상품이에도 제품이 있죠, 그죠? 당연히 유통에서 직접
본인들이 제조해서 공장을 가지고 제조하지 않더라도 소위 말하는 PB 상품, PL 상품, 프라이빗 브랜드 같은 경우는 직접 제조할 경우에는 제품이라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마케팅 관점에서 상품했을 때는 제품의 애드 밸류, 가치를 부여해서 상품화시킨다. 상품화라는 것들은 결국은 판매하기 위한 고객하고 접점해서 판매하기 위한 상품, 제품 플러스 애드 밸류를 통해 가지고 한다. 상품의 포장, 상품의 또 브랜딩, 상품의 네이밍, 상품의 프로모션을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상품을 표현습니다. 가장 유통에서의 본질은 상품. 당연히 고객이지만은 결국은 고객한테 최고의 서비스는 최고의 상품을 제공해주는 바로 상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세일즈와 마케팅. 결과적으로 우리는 세일즈, 고객한테 강제적인 구매를 하기 위한, 영업을 하기 위한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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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아줄게요, 가격 할인해줄게요, 사세요, 원 플러스 원 해줄게요, 사세요. 이런 식의 강제적인 세일즈적인 판매가 아니라 마케팅. 이 상품에 대해 가지고 그만한 가치, 그만한 브랜딩 할 수 있는 그리고 결국은 고객의 마음의 좌표, 마켓 ING 고객의 마음의 좌표를 이동시키는 쪽으로 가격은 설정돼야 되는 것지 무조건 가격을 인하시킨다 하는 것들은 좋은 방법은 유통에서는 아닙니다. 물론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격 싸게 판다면 좋겠지만은 고객도 마찬가지로 그 상품에 대해서 하나의 가치를 살려는 거지 무조건 싸다 가지고 사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세일즈가 아니라 마케팅, 고객의 마음의 좌표를 이동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격은 책정돼야 되고 가격 전략 가야 된다라는 것들로 정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